안녕하세요. 네, 수학상 기본 정석입니다. 네, 페이지 27쪽 기본 문제 1-8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평소에 끼는 그 에어팟 대신에 유선 이어폰을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 약간 테스트 해봤는데 음량이 조금 작은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 혹시 그 이전 다른 그 유튜브 영상하고 좀 비교해서 느낌이 다르신 어떤 게 다른지 좀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어느 게 더 좋다라든지. 저는 사실 이게 귀가 덜 아프거든요. 에어팟. 네. 그래서 저는 유선을 약간 선호하긴 해요. 그렇고요. 네, 문제를 풀어야죠. 네, 문제가 제가 이거 그리고 이 영상을 아이패드에서 찍는데 막상 그 아이패드에서 찍으면 그 여러 가지 그 본 내용과 관련 없는 것들이 화면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이제 그 자르고 편집을 하고 하는데 제가 편집을 이제 그 너무 인간 노가다를 하기 싫어서 크랍을 하거든요. 크랍. 여러분들 크랍이라고 보통 많이 이미지를 이렇게 자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만큼만. 저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이 오른쪽 부분도 좀 잘라요. 밑에도 좀 자르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밑에가 약간 그 뭐죠? 그 아이패드나 그 아이폰 그 홈 버튼 없는 애들이 생기는 이 바가 있잖아요. 홈 버튼 역할하는 애. 나 여긴 또 스크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잘랐더니 이 제가 지금 그리는 여기 이쪽 부분을 너무 많이 가면 많이 잘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략 한 조금 여백을 두고 이제 써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네, 뭐 그렇고 필요 없는 얘기 이렇게 지우고. 음. 자, 그래서 또 두 개네요. 1번 x 플러스 y 좀 올릴까요? 다 할까? 네. x 플러스 y는 4,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8일 때, 이때 x 3승 플러스 y 3승,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의 값을 구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그 제가 전에 실력 연습할 때 했나? 대칭식이잖아요. 그러니까 x랑 y랑 바꿨던 식이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바꿔서 한번 제가 써보면 이거고, 그 다음에 이건데 더하기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거죠. 그래서 실은 어, 제가 색깔을 보니까요, 노란색이 잘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죠? 그래서 요 식이랑 요 식이랑 같고 요 식이랑 요 식이 같습니다. 너무 쉽게 잘 이해되시죠? 순서만 다른 것 뿐이니까 더하기는 순서 상관도 없고. 자, 근데 그 다음에 이걸 갖고 x 3승 플러스 y 3승을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아마 공식을 이제 달달달 외웠으면은 여러분들 아마 공식을 외운 거에 따라서 이런 공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식에 따르면 이 대칭식을 제가 바꿀까? 네. 음. 이 대칭식을 요 대칭식, 기본 대칭식 1번과 2번 더하기 기본 대칭식과 곱하기 기본 대칭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알파고 이게 만약에 베타면 노란색으로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죠? 알파 3승 마이너스 3 알파의 베타의 알파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알파가 x 플러스 y고 베타가 x y일 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y는 아니까 됐지만 x y를 지금 모른단 말이죠. x y를 모른다. 자, x y를 모른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아마 주목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 자체는 x 3승 플러스 y 3승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이에요. 근데 이걸 구하려고 했더니 이걸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 3승 x 3승 플러스 y 3승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 충분한 어떤 재료가 이렇게 x 플러스 y랑 xy가 있는 걸 알았고 그 중에 xy는 이미 주어진 거를 알았는데 xy만 부족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고를 하게 되면 이 값을 구하려면 xy가 필요하다라는 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값을 구하려면 xy가 필요하다. 그러면 반대로 xy를 알면 이 x제곱 플러스 x3승 플러스 y를 구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초점이 지금 어디서 어디로 옮겨오고 있죠? x3승 플러스 y3승에서 어디로? xy로 옮겨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본인의 관심사, 초점을 옮기는 것을 했는데, 자, 어떠세요? 이 옮기는 연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수학에 해주는 여러분들한테 연습 중에 좀 중요한 거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딱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제를 딱 주어졌을 때 그 문제 그대로 그 문제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여러분의 포커스를 옮기는 연습을 하는 거죠. 자, 포커스를 옮겼다 치면 XY를 구할 텐데요. 자, XY가 구해지면 다시 포커스를 돌려놔야 됩니다. 예, 그게 안 되면 또 문제를 풀 수 없어요. 결국은 이 포커스를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보통 이런 걸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그러거든요. 문맥 전환,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사람의 머리라는 것도 참 재밌는 게 x3승 플러스 y3승을 구하라 라고 대들을 볶으면 안 나와요, 값이. x 플러스 y가 얼마고 x제곱 플러스 y3승은 8이라고 알려줘도 x3승 플러스 y3승은 뭐니 그러면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이런다는 거죠. 자, 근데 x3승 플러스 y3승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런 대칭 기본 단위 대칭식으로 변형된 거를 아는데 단위 대칭식 값 중에 x, y 값만 모르기 때문에 x, y 값을 알면 x3승 플러스 y3승도 알게 된다라는 걸 이제 지금 생각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포커스를 x, y로 왔어요. x, y 값을 구하는 걸로 왔습니다. 그러면 x, y 값은 쉽게 구할 수 있냐? 그렇진 않죠. 자, 왜냐하면 일단 우리한테 주어진 대칭식 중에 하나는 기본 대칭식이지만 하나는 기본 대칭식이 아닙니다. 제가 기본이랑 단위를 계속 섞어 쓰는데요. 뭐라 할까요? 단위라고 할까요? 단위? 최소 단위니까. 단위 대칭식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안다라는 거가 xy를 구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냐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공식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죠? 8. 이게 얼마죠? 4, 16 마이너스 2xy니까 그래서 이 xy 바로 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옮겨서 그러면은 8,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x 플러스 y도 알고 x가 하니까 계산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돌아가서 계산하면 x 3승 플러스 y 3승은 네, x 플러스 y가 얼마였죠? 4였죠. 4의 3승 마이너스 3, 4,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16이 됩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조금 더 깁니다. 항이 문자가 3개예요. 미지수가. 네. 그 다음에 xy 플러스 yz 플러스 z 되게 이상하게 쓰죠? 필기체예요. 자,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얼마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이 문제가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요거의 공식을 외우고 있는 것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이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제곱하고 플러스 2에 서로 교차하죠. 그죠? 컨비네이션 여러분들 아마 컨비네이션 배우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가 말고 이가 말죠. 이거 저 값이 나오죠. 요 값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얼마죠? 25는 이 값을 알파라고 하면 2 곱하기 7, 14죠? 그래서 따라서 알파는 11. 네, 원하는 값이 11이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 문제는 너무 단순하게 공식을 대입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죠? 네, 그렇지만
뭐 이렇게 해결을 한 거죠. 사실 문자 3개의 기본 그 단위 대칭식, 문자 3개의 단위 대칭식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보면은 어, 이것도 단위 대칭식 맞고요. 이거 이것도 맞는데 하나 더 있어요. 네, 기본 단위 이렇게 x, y, z 요렇게 요 3개 곱한 거 요것도 기본 문자 3개일 때는 단위 대칭식입니다. 요 3개 알면 또 이 3개로 이루어진 걸 다 구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얘는 필수는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 뭐 다행인 케이스도 있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네. 제가 너무 금방 풀었더니 시간이 꽤 남았어요. 이런 일도 있네요. 네. 너무 빨리 잘 풀어가지고. 제가 보통 약간 좀 헤매잖아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산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틀리기도 하고. 근데 오늘은 계산도 되게 깔끔하게 잘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실은, 1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1장. 예. 다항식의 연산을 다 풀었습니다. 다항식의 연산을 다 풀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뒤에는 연습 문제거든요. 연습 문제를 뭐 제가 다 풀기엔 좀 그렇고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여러분들 당시 연산을 다 배우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더니 생각이 들 텐데 음, 정말 지금 이제 정석을 입시를 위해서라든지 혹은 뭐 취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입시가 아닌 비입시, 입시와 비입시 네, 이 다 어떤 식으로든 공부를 하실 때 지금 이 정석의 기본의 수학 상의 첫 번째 장을 어, 기본 문제를 다 풀어봤거든요. 저도 실은 이걸 풀면서 어, 사실 되게 만만하게 봤었는데 계산도 좀 틀리고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또 여기 제가 지금 기본 정석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실력 정석으로 연습을 좀 찍어봤을 때 꽤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괜찮을까? 라는 생각 들었었는데 저도 이제 풀면 풀수록 옛날 실력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예, 아직 좀 쉬우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당식을 이렇게 연산을 할 때는 공식을 필수적으로 외워야 될 건 좀 있어요. 그죠? 뭐 제곱이나 삼승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단위 대칭식에서 그 응용되는 것들은 좀 외워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꼭 그런 거 다 못 외우더라도 얼마든지 기본적으로 항 대 항으로 전개하는 걸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어,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항이 많아지거나 그랬을 때 이제 그거에서 틀릴 수 있는 확률이 점점점 올라가는 거를 또 무시는 못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너무 그 한 단계 한 단계 고지고대로 푸는 것보다는 그 단계를 좀 더 압축시켜서 실수를 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지니는 공식을 쓰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그걸 보면서 어, 사실은 꼭 외우거나 하지 않더라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해서 이 목적지까지 이렇게 다다를 수도 있는데 이 방법을 이렇게 두 단계 두 단계 이렇게 해서 목적지에 이르는 방법도 존재한다는 거죠. 실은 어떻게 보면 이 두 단계씩 이렇게 그 점프해서 가는 한 단계를 두 단계로 그걸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 좋아 보인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 단계 갈 때마다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문제가 생길 여지가 좀 줄죠. 근데 대신 이 두 단계를 한 번에 하는 거가 결코 이 두 단계가 한 단계씩 이렇게 한 두 번이라기보다는 두 단계를 하는 거와 근본적인 가치의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 그만큼의 어떻게 보면은 가치가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노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 케이스 여러분들이 지금 케이스의 경우에는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이게 두 단계를 한 단계로 줄이는 이 과정이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그리고 이 암기의 수고가 어,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러지 않고 하는지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어, 과정의 차이를 만들어주지만 결과는 동일하다는 거죠. 잘 밟았으면 어느 쪽이든. 근데 막상 또 하다 보면 이쪽도 픽셀이 날 수도 있고 이쪽도 픽셀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네, 헛소리 그만하네요. 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네, 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